65세 이상이 덤으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로마의 어떤 철학자가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위대한 나라는 젊은 사람들은 나라를 망치고 노인들이 그 나라를 부지한다. 젊은 사람들은 나라를 망치고 노인들이 그런 나라를 부지하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다. 꼭 이 대한민국을 지칭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흔히 개발연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을 세우고 공산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산업화를 하고 민주화를 한 주체 세력이죠. 주체 세력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역사 전체 2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세대에 꼽힐 것입니다. 아마 인류사 전체에서도 지난 63년 동안 대한민국 사람들이 만든 이 정도의 업적을 이룬 나라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특정 지표로서 선진 인류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비웃지 않습니다. 만약 50년대, 60년대에 그런 국정지표를 내세웠으면 무슨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도 대한민국이 선진국 될 수 있다, 인류국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바로 그만한 실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그 실력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 동계올림픽이라든지 삼성전자가 잘 된다든지 손해를 앞섰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은 동계올림픽이지 올림픽에서 1등 한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지는 않습니다. 월드컵에서 우승을 제일 많이 한 브라질이 선진국이지 않습니다. 체육은 체육이죠. 그러나 나라가 정말 인류국가 되려면은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갖춰야 될 조건이 인류국가 되는 나라는 대충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 나라가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 세계에서 지정학적 위치가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그것은 뭐냐, 무슨 뜻이냐면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중국, 인구가 가장 많은, 가장 거대한 시장인 중국. 중국이 어느 정도 거대하냐 하면은 지금 외환 보유고가 달러로 쳐서 2조 5천억 달러입니다. 2조 5천억 달러. 한때 일본이 가장 많았어요. 일본이 1조 달러입니다. 그것을 2.5배. 그리고 한 달에 한 1,000억 달러 정도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인류 역사상 지금의 중국처럼 저런 거대한 인구 집단이 지난 30년 동안 연간 10%의 성장을 한 예는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구가 생긴 이후에 처음 보는 현상을 바로 우리 이웃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자원과 돈이 전부 중국으로 지금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옆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럼 좋으냐 나쁘냐? 유리하죠. 옆에 부자가 있으면, 잘된 집안이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먹고 살기에 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과의 무역액이 일본, 미국과의 무역액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졌잖아요. 그런 점에서 1992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중국과의 수교를 단행한 것은 굉장히 뭡니까?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지금 중국 옆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잘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부담이 또 있는 거죠. 항상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만사가 좋기만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좋으면 반드시 그 뒤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또 오른쪽에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 북쪽으로는 가장 국토가 넓은 러시아가 있고 태평양 건너서는 가장 선진국이고 가장 강력한 미국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 사이에 딱 한복판에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인류국가로 갈 수 있는 제1 조건을 갖췄다. 두 번째는 역사가 그래야 됩니다. 인류국가 되면. 역사가 최소한 1000년은 돼야 돼요. 역사가 길어야 그 민족 집단이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문화와 예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2000년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문자를 쓴 역사로 국가를 만든 역사로 일어날 때 한 2000년의 역사 충분합니다. 인류가 되기. 세 번째는 뭐냐? 국민들이 자질 좋아야 됩니다. 자질. 국민들 다 자질에 차이가 있어요. 체력 좋아야 되고 IQ가 높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 평균 IQ를 세계 185개국 랭킹된 걸 보면은 한국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1등이에요. 저렇게 북한이 못 살아도 북한도 세계에서 세 번째예요. 1등. 가장 높습니다. 국민 평균 IQ가. 그리고 남자 지금 평균 키가 174cm입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큽니다. 중국보다 크고 일본보다 커요. 이란보다도 크게 나옵니다. 체력 좋고 머리 좋고 그 다음에 투지가 있고 또 한국에 보이지 않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다. 불교, 유교, 기독교가 공존하고 있다. 이거 세계에서도 없는 일이에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그 사회가 포용성이 있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피를 흘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전력회, 큰 교회가 있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별로 없죠. 거의 없죠. 그것은 서양 사람들 눈에 보면 이상하게 보이지만은 또 좋은 의미에서는 그만한 활력과 다양성이 있죠. 그러나 이게 또 너무 종교 지향적으로 가서는 안 되죠. 대한민국은 종교 국가가 아닙니다. 국교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만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상호 존중하는 이런 활력. 그렇다면은 네 가지 조건 중에 세 가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이 문제예요. 그건 뭐냐? 국민국가를 건설해서 운영해본 경험이 길어야 됩니다. 국민국가는 공화국이죠. 공화국. 또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국가를 만들어서 운영한 경험이 우리 62년밖에 되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국민국가를 운영한 경험이 유럽 같으면은 민주화의 전체 과정이니까 영국 같으면은 그게 한 800년에 걸치고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니까 1868년 이후니까 우리보다도 약 100년이 앞섭니다. 프랑스, 독일 이런 유럽 나라는 우리보다 한 200년이 앞섭니다. 미국은 1776년에 공화국을 출발했어요. 우리는 1948년 62년밖에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인류 국가로 갈 수 없는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존재합니다. 국가를 운영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무슨 경험이냐 하면 첫째, 문제를 법에 따라서 한다. 법치의 경험이죠. 민주주의의 경험이죠. 그리고 군대를 가져야 되죠. 기업을 가져야 됩니다. 이 제도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이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한다. 민주적으로 해결한다.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절이 있어요. 국민교양. 이런 걸 다 갖추려면은 국민국가를 운영한 경험이 있게 됩니다. 국민국가. 아무리 잘나도 그 국가를 독재국가가 아니라 국민국가를 운영해본 경험이 100년 이상 되지 않으면 인류국가 될 수 없어요. 그런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인류국가라고 말하면은 딱 정의가 확실하게 돼요. 인류국가가 어디냐? 유럽에 있는 국가입니다. 유럽에 있는 국가. 그리고 유럽 문명에서 파생된 국가가 네 개가 있죠. 카나다하고 호주하고 미국하고 뉴질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한 나라를 인류국가로 넣어요. 유럽 국가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도 아닙니다. 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일본이죠. 일본. 그래서 유럽 국가 플러스 일본. 요게 인류국가예요. 유럽 국가 플러스 일본. 나라를 치면 한 3, 40개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공통점은 다 기독교 국가, 일본만 빼고, 그 다음에 전쟁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은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때 군인들이 집권했거든요.